안녕하세요. 소개만 유희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그 비 많이 내렸다. 아유, 여기 제가 세 번째 부산 센터에서 강의하는데요. 목소리가 앵앵거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어저께 날씨가 오늘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에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본다고 해서 막 신기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네, 저는 지금 사업한 지 10년 된 사업자고요. 전직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상사로 군생활 10년 하고 전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누스킨 사업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누스킨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 뭐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일 저한테 뭔가를 물어본다고 네가 제일 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누스킨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요청받으면 제가 누스킨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잘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의 전에 이렇게 막 스폰서가 야 강의한테 좀 졸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강의는 좀 주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제 강의 졸다가 들어도 그 흐름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천동희 사장님의 1대 파트너고요.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스킨 사업을 이제 10년 전에 처음 알아볼 때요.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장 와서 매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백상호 그 연합강의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강의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기에 전직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전역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맨날 강의 듣는 거예요. 맨날 막 강의 듣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강의 잘하고 싶은데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뭘까? 그러니까 사업세 배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업세 배우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세 배우 강의를 막 찾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막 듣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강의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진짜 야 저 강의 듣고 진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별로야 막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야 어떻게 저런 강의 듣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막 이런 날이 있었고 어느 날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앞에서 막 강의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강의를 막 저도 듣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성의 없게 강의하지? 어떻게 저렇게 강의할까? 막 그런 날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 강의 듣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런 강의였어요. 좀 약간 실망감이 굉장히 나가는데 처음 들으신 분이 나가면서 내가 찾던 일이야.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스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 정말 끝내주게 얘기하고 별로라고 얘기하고 내가 들어도 진짜 객관적으로 들어도 진짜 별로인 강의 듣고 정말 끝내준다고 얘기하고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해답을 찾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에 제가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간 거죠. 그래서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처음 가본 길이니까 막 외길을 막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막 가고 있다가 이게 갈래길이 벌어졌잖아요. 갈래길이 벌어져서 아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래서 토끼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개한테 안녕 이러지 않잖아요. 짐승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 어쨌건 토끼야. 토끼가 왜? 그러니까 야 너 혹시 이 동네에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나 여기 살지? 나 너무 잘 됐다.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나라에 왔는데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그럼 너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 여기 처음 왔다니까 어디로 가면 좋냐고. 그러니까 너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 처음 왔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고 막 그러니까 앨리스가 처음 왔다니까 나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데나 가. 그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들리는 것도 없구나. 결국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작은 내가 진짜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뭔가 대안을 찾는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면 뭔가 누스킨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도구 안에서 꿈꾸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다니다 군대를 갈 때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인이 됐는데 뭐
재능이 있었는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1등을 하다 보니까 장가도 표창 16회, 대회 표창 50회, 뭐 이런 거. 신분에 놓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보생 때부터 계속 1등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천직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그냥 살았었던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군인이 돼야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먹고 싶은 것도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27살에 제가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 27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문제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대안을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누스킨 사업이 보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 안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찾기 전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명확히 된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삶이, 어떠한 도구가 이 삶을 살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 도구를 그 후에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는 입양된 사람이었잖아요. 입양될 때 그 친부모가 양부모한테 딱 하나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부탁이 뭐였냐면, 어떻게 키워든 좋은데 대학교만 졸업시켜달라.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요, 문맹률이 20%가 넘고 그냥 정규 4년제 대학교를 나오면 먹고 사는 데는 그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교만 나오면 그냥 먹고 사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스티븐 잡스가 입양된 양부모가 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중퇴해버린 거죠. 왜요? 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여차여차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중퇴를 하고 학교를 이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 알아요. 근데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강의가 제 시간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마음 들었어요. 정신 안 드시시면요. 마음 들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학교를 중퇴한 거죠.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던 게 아니에요.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학교를 이렇게 막 다니다가 내 친구 자취방에 갔는데 그 자취방에 이상한 기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알겠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IT 아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알지 못한 저 기계가 자기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한 저 기계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루스킨이라는요,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여기가 지금 사업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진짜 이 도구에 맞춰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누스키라니까 돈 벌 수 있어? 그럼 그때서야 꿈꿔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누스키라고 아예 상관없이 진정으로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진짜 그 삶을 누스킨 아니어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럼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그럼 그거 할까? 이게 아니라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누스킨을 볼 때 그 답이 보이더라. 최근에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직업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한 그것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저도 이제 조직에 10년 있어봤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진급하던가요? 아니야. 네, 열심히 한 사람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항상 약 올라요. 왜냐면 회사에서는요, 열심히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실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두 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진짜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검토가 시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온전히 열심히 한 것이 온전히 열심으로써 운에 기대지 않고, 뭐 다른 이 사회 핑계 대지 않고, 뭔가 가게 하다가 뭐 자영업 하다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안 대고 온전히 내가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일, 그렇다면 이 일이 너무 좋겠다. 세 번째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제 20대 파트너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주는 어떤 가치만 보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이유만 보지 마라. 그러다 너 인생 골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군 생활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표정이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27살에 나름대로 전역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연봉 6천을 준다고 하고, 보험회사는 아니고, 보험에서도 이제 성공을 하시면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서 저를 이제 그 회사 차릴 때는 설립 임원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제 인맥도 좋고 나름대로 제 직책이 정보작전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업무를 잘하니 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그
그 선배 입장에서는 저를 데리고 있으면 회사 이미지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술 먹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일을 알려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일을 권하신 분한테 이렇게 술자리가 끝날 때쯤에 항상 이렇게 죄송스럽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선배님 술자리도 늦었으니까 선배님 집에 가서 한 번만 잘게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잤어요. 자고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누스킨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그분이 뭐 운동선수래요. 그럼 우리가 운동선수에 대한 선입관이 있죠? 그럼 만나보면 어때요? 그 느낌에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운동선수인지, 운동선수로서 오랜 생활을 했더니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건지.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성향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내가 원하는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성향도 같이 들어가야지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치열하게 살면 돼요.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치열해지면 어떻게 되죠? 뭘로 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버는 수입이나 어떤 문화나 생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전 그런 고민 속에서 누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누스킨 사업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사업을 저를 계속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준 이야기인 거예요. 혹시 신포도와 그 여우라는 이 얘기 아세요? 이 여우가 그 길을 가다가 포도를 본 거예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리가 짧고 점프에도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노력하다가 아이씨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까마귀가 이 포도한테, 아니 포도래, 여우한테, 여우야 너 저 포도 먹고 싶었던 거 아니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포도 쉬어.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여우는요 저 포도를 노력했죠? 몇 시간 동안 노력했죠? 근데요 몇 시간 동안 노력하면서 핵심이 뭐였냐면 안 먹어도 될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않았던 포도가 쳐지는 거예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후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 한 2년차 미만의 사업자들이 뭔가 사업적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려워져서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뭘 몰라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사업을 한 만 3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논리갑이에요. 그렇게 사업 설명 좀 해보지 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뭐 이해시죠?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냐면, 저는 누스킨 사업을 그만둘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스킨 사업을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이거 진짜 되겠어? 이래서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 이걸 수집한 거예요. 3년 동안. 뭔지 이해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업을 1년을 했으면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난 만큼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줄어드는가? 신포도를 쫓는 여우처럼 그렇게 누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논리라도 없으면 내가 설득을 해줄 텐데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이 사업을 좀 오래 하시고 몇 명을 후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을.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거짓 답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이겼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여기 와서 제 강의를 통해서, 또 제 강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점점 늘리고 있는가, 나는 줄여드리고 있는가, 저는 그걸 통해서 저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는 흐름이 없다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꿈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고 어떤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넌 꿈을 뭐니? 이거 매일 들었잖아요.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진짜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서 잘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안 보이시죠, 뒤에서. 뭐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요, 뭐 경로당 일진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되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어쨌건 매일 듣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 말도 못하는데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눈빛으로 물어보고 넌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의 꿈을. 누스킨에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넌 꿈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살아갈 목표 방향 말고 넌 꿈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살면서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설정해서 이게 아니라 내 일생에서 누스킨이 아니라도 꿈은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이가 39이든 40살이든 60이든 70이든 꿈은 진짜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 꿈이 필요하냐면 꿈이 주는 선물들이 있어요. 막 새로운 연애를 해요. 저는 와이프랑 20년 만났거든요. 연애 감정이 말랐지만 막 생각해보면 꿈을 이렇게 연애 시작하면 막 감정들이 막 선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꿈을 가지면 얻는 선물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뭐 갑자기 막 생각나는 해도 정리를 해보면 지속성. 왜 포기해요? 꿈이 없으니까. 성장. 꿈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 꿈이 없기 때문에 뭐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어져요. 뭔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지고 이러한 우리가 누스킨 하면은 매일같이 후원자로부터 아니면 그룹으로부터 아니면 스스로 이런 것들이 난 왜 부족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맨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의 근원이 꿈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막연히 또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 초창기에 20대 파트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해줬더니 너 누스킨 안 해도 좋은데 꿈은 꼭 가져라. 왠 줄 알아? 왜 꿈을 꼭 가져야 되지 알아? 그래야지 타락하지 않아. 꿈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더라. 유혹에 빠지더라. 꿈이 있으면 타락하지 않아. 그래서 꿈을 꼭 가져. 저는 39살이고 지금도 매우 맑은 정신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그래 보이죠? 네. 매우 맑은 정신으로 매일 건강하게 제 인생 최고의 유의는 그냥 좋은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입니다. 저기가 박사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삶의 수단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꿈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아무도 그러니까 전 타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박사과정이니까 이렇게 뭐 술 먹고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니까 이렇게 그룹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전혀 매력적이고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왜 꿈을 가져야 되는가? 꿈이 없을 때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대학 목표만 있어도요. 어디 이상한 데 가겠어요? 연애하겠어요? 뻘짓거리 하겠어요? 안 하게 됩니다. 왜요? 꿈이 있으니까. 내가 누스킨에서 꿈이 이룰 때 부정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험담하고 있어, 누구 시기 질투하고 있어, 누구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어. 아, 꿈이 사라졌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서 꿈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사적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낮은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로니가 얘기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 성공하기 전에 꿈을 가진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꿈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살면서 너무 많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건 내 꿈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얘기하는데 왜 꿈이 어렵죠? 꿈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얘기하고 싶죠. 갖고 싶죠. 근데 그 꿈을 얘기하는 순간 너무 더 큰 덩치가 큰 이 소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를 보여주면서 드세요 이런 거예요. 드세요.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드세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요, 소를 한 번에 먹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일생 동안 몇 마리의 소를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내가 먹은 소를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둘째가 딸인데요. 지금 2살입니다. 걔가 먹은 소가 1마리가 넘을 거예요. 걔 뭐 이유식할 때 갈아서 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를 우선 어려운가? 먹을 목표가 없었는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선 목표가 좀 작을 수도 있어.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면. 그쵸?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건 절대로 전 세계 푸드파이터 최고의 사람이 와가지고 먹어도 절대 못 먹습니다. 그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체육만이 와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소를요 나누면 우리 애기도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는 거예요. 저는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설정했던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가깝게 있는 파트너들, 또 주변의 다른 사회의 여러 가지 친구들이, 현식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다 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일이 얘기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스킨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꿈들 있죠? 네, 제가 최초의 누스킨 사업 1년차 때 설정한 꿈은 다 이뤘어요.
이해되세요? 다 이렇습니까? 딱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냐. 근데 누스킨 사업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예, 까먹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한 번에 먹으려고 해서, 두 번째 까먹어서. 그래서요, 먹기 좋게 나누고 먹기 좋게 보관하면 중요한 건 한 번에 못 먹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나누고 보관을 잘하면 꿈은 이루어지더라.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 대한 개념은 어떠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단위입니다. 밀리그램의 합은요 g이고요, g의 합은 킬로그램이고, 킬로그램의 합은 톤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꿈은요 그 톤처럼 가장 큰 단위, 목표의 가장 큰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쪼개면 뭐가 될까요? 꿈을 쪼개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쪼개면 뭐가 될까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쪼개면 뭐가 될까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지금 계획 속에 있는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계획 속에 있다면 그 계획을 반복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막 목표를 설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 게 아니라, 제가 누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가 원래 컴퓨터 전공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꿈이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한 박사가 되고자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니까 SBA 지금 치면 SBA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경영학과 1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꿈 중에 내가 석사 때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자, 뭐 최우수 논문상 받자,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예, 수석이고 최우수 논문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인지 모르죠. 첫째가 임신하면 얘가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로서 세 가지 유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란 유산을 주죠. 왜냐면 내가 이름 지어주니까 이름 바꾸면 코 좀 파야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름 멋지게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지어줬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종교가 있긴 했는데 3년에 한 번 가는 그런 종교였는데, 인생을 살면서 뭐 하나 가지면 좋더라, 흔들림이 있을 때, 저도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를 선물을 주자, 이게 있었고, 세 번째는 평생 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아들보다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얘가 뱃속에 딱 임신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제 인생 로드맵에 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도를 할 거 지금은 이제 3단 준비 중에 있고, 강남구에서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잘한다는 거, 올해 전반기, 지난 전반기 매 대회에서 3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에 있었어요. 이게 하는 거 보면 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누스킨 사업을 또 언제 할까요? 그리고 제가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잠을 안 자냐? 아니, 잠 자요. 불필요한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누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왜 감정적으로 빠진 줄 아세요?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간 스케줄 작성하죠? 월간 스케줄 작성하죠?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살면 그렇게 틀린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감정적일 때 실수하고 감정적일 때 틀린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간 스케줄을 작성한다 쳐요. 그 주간 스케줄을 작성할 때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작성하죠? 그리고 그걸 실행할 때 감정적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이성적으로 작성하죠? 그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어쨌건 내가 제시한 내 명령서잖아요. 그 명령서대로 일주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지났더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제가 목표를 굉장히 얇게 쪼갰기 때문에 하루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TR19을 누스킨 사업하고 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7.7% 뺐어요. 그럼 전에 얼마나 뚱뚱했다는 거야? 4개월 전에 좀 이렇게 다시. 요요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도 주변에서 제가 사장님 딴 건 다 잘해도 다이어트는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그래서 해볼게. 그래서 하고 나서 결론은 누스킨 사업 중에 다이어트가 제일 쉽더라.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쉐이크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불필요한 거 안 먹고,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 안 먹고, 그리고 쉐이크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냥 빠지던데요. 근데 또 뺐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은 분위기 만나서 그래요. 남의 성과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그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진짜 자꾸 얘기가 새는데, 그릿이라는 책 아시죠? 네, 그릿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어렸을 때, 야, 넌 못났어, 넌 재능이 없어, 머리가 나빠, 그 열등감이 있었죠? 그 열등감이 있어갖고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재능으로 성공하는가,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메가더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메가더상은 어떤 상이냐면 미국에서 그 암스트롱이 달 갔다 와서 받은 상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상이거든요. 엄청난 상이에요. 그 메가더상을 받았는데 결국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시하게 한 번 더 하는 거. 근데 대본에서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 뭔가 잘했어, 성공했어, 뭔가 두각을 나타냈어. 그러면 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저 사람이 천재라고 얘기해버리면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의 노력을 보는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성과를 일으켰다면 야, 저 사람 그 사회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랠리나 피인 정식에서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뭔가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 왜? 우리가 다다른 루스킨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거절, 최소한의 모멸감, 최소한의 신경쓰임, 최소한의 실망,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 잘하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꿈을 먹기 좋게 나누면 목표다. 그 목표를 나누면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목표 속에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신다면 그 목표 속에 있다는 건 내가 그 계획, 그러니까 주간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엔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 목표 쪽엔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글람이라는 단위가 없으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꼭 고민했어요. 왜냐면 뉴스키 사업을 시작하면 열정, 꿈, 목표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게 삶에서 필요해야죠. 옵션 같으면은 필요하면 설정하고 안 필요하면 안 설정할 거 아니에요. 뉴스키에서 우리가 나보다 나이 어린 스폰서가 또는 나보다 좀 다른 사람이 좀 내가 좀 저런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제의안했을 때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뉴스킨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목표라는 것이 필요한가? 또 이 고민을 해봤어요. 목표라는 것이 일생을 살면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배운 적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저도 진짜 고민했어요. 진짜 살면서 목표라는 게 필요하냐? 사실 제가 목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 어떤 문제들을 닥치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그지 같죠? 사실 문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문제에서 고민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선택 갈래길 중에 가장 리스크가 작은 걸 선택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작은 걸 선택했더니 내가 문제 해결 잘했어.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데 리스크가 컸던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가 만약에 차를 사려고 했어요. 지금 차를 사려고 그래요. 문제죠? 차를 한 번도 사본 줄 아는 제가 차를 사려고 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20대 차 처음 살 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차를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형님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뭐 사는 거 좋을까요? 야, 차는 브랜드야. 좋은 거 사.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좋은 거.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형님 제가 차 사려는데 뭐가 좋을까? 야, 좋은 거 사지 마. 연비. 야, 차는 오래 끌고 가. 이런 거예요. 아 연비.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형님 차 사는 거야. 너 차 뭐니까? 야, 내가 승차감 허리 아파. 승차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저 뭐 사면 좋을까? 그러니까 야 가격 보고 사. 그냥 가격. 다 똑같아. 막 이런 거예요. 실제 제가 처음 차 살 때 그랬어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 와이프가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와이프 동기들은 저보다 자동차 연구소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와이프 동기들이 이제 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그 다 형님들이잖아요. 또 제 와이프가 저보다 연상이에요. 1살. 형님들한테 자동차에서 자동차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전화하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면 좋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은요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왜냐면 차를 왜 살라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종착 지점이 여기라고 칠게요. 종착 지점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값이 리스크의 크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어느 게 리스크가 제일 적어요? 적죠? 근데 내 목표를 내 인생의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요거 선택해야 되죠? 그런 선택. 제가 29살 뉴스킨 사업을 하기로 전업을 맘먹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철밥통에다가 직업군인에다가 안정적 미래에다가 그 군인 같은 경우는 만 10년을 하면 전역하고 나서 1년 동안 사회 그 마지막 월급이 1년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군인이셨던 분도 알겠지만 4년, 5년, 그러니까 5년, 7년, 10년 단위로 그 퇴직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만 10년에 전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1년 동안, 그러니까 누스킨 처음에 돈 안 든다며,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해가지고 마지막 월급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퇴직금도 몇 천만 원 더 뛰니까 퇴직금 더 하면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 토탈에서 4, 5천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군생활 1년만 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저는 전역했어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을 받더라도 누스케에서 번도 갖고 해야지. 왜냐면 그 돈 받으면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저기 있는데 리스크는 군생활 1년 더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비전 보고 뚜껑 열어서 감정적으로 저녁 수련서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시가 네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은 어디에 있는데 그 네가 지금 선택할 리스크 중에 제일 작은 게 뭔데? 제일 작은 건 군생활 1년 더 하는 거죠. 말이야 좋죠. 준비 기간도 되고. 하지만 저는요 전역했어요. 전역을 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컸지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 듣고 저처럼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결국 뭐냐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목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예, 목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목표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가 있을 때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신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신의 언어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딱 외국 이렇게 흑인들 처음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웃고 있어도. 딱 가가지고 팬티만 입은 애가 뭐 이렇게 쭉 나기더니 뭐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나이랬던 것 중에 너 갖고 싶은 거 가져가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제 눈에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신의 언어라고 봐요. 어떤 언어냐면 너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너 이거 진짜 갖고 왜냐면 누스키라고 하는 것이 참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처음에 사업자가 되고 EBP가 되고 SBA가 되고 EBA가 되고 PA가 되고 백만자가 되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그럼 최소한 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상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요. 너 진짜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안 해도 될 만한 이유들이 생겨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SBA를 마감할 때 갑자기 파트너가 뭐 일이 있어갖고 그 서울에 살던 자취하던 친구인데 이 설악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가면 통영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5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났더니 5시간을 기다린 거지 실제로 5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그냥 중요한 근데 저도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룹 리더고 내가 사람들이 얘를 진짜 기다려야 되나? 500포인트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까? 500포인트? 갈까? 500포인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막. 공감이 되세요? 네, 기다려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던 것 같아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 닥치면 그걸 피할 수도 있어요. 회피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진짜 갖고 싶다면 당면하고 직면하는 자세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택이 옳은가 이전에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내 미래의 모습에 가까울까. 근데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목표라는 걸 설정하고 싶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반드시 목표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거 알죠. 근데 이 목표를 방해하는 악마가 있어요. 목표를 못 갖게 하는 악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도 이 악마에 오랫동안 놀고 있거든요. 얘랑. 이 목표를 방해하는 악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족입니다. 만족하는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여기는 부산역엔 그런 사람 없죠. 서울역 아시죠? 서울역에 딱 가면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자 생활 하루 이상 하실 수 있으신 분.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그냥 당장 노가다에 떠서라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 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장님들의 어떤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루만 살라고 하면 나갈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요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 초기에 어렵게 해서 전세자금을 만들어서 저 이제 지방에 그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있는데 또 제 파트너 부부 중에 또 저희랑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 또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이게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의 아침은요 이게 지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끼어 있어요. 막 그래서 그때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아침에 다 짜증나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누스킨을 하고 있어도 그 버스에서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버스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잖아요. 막 자다 갑자기 아줌마가 빡 끝나더니 아 그만 좀 움직여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어떻게 그만 움직이죠? 버스에서 어떻게 아 너무 화가 나고 이해되세요? 버스가 껴가지고 나는 뭐 아줌마한테 부딪히고 싶은 줄 아세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데 저희 부부를 따라서 왔던 그 여자 파트너가 저희보다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먼저 타고 한 2정거장 앞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탄 거예요. 아침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식구니까 손 흔들 수도 없어요. 왜요?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파트너가 그날 삐죽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제 옆에 올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더니 갑자기 저를 지나쳐서 뒤에 보면 이렇게 턱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손수건을 딱 꺼내더니 그 턱에 딱 가서 앉는 거예요. 표정이 저한테 부럽죠? 맞죠?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파트너한테 버스에서 내려서 그 파트너한테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너 누스키 한다며, 너 인생 바꾼다며, 너 성공하셨다며. 근데 그럼 평생 버스 타고 다녀. 난 차 살 테니까. 야 자리가 나도 안 앉아야지. 이게 지랄 갖고 다시 이딴 버스 안 타고 싶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야 자꾸 다니지. 언제까지 버스 탈 건데?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왜 목표 설정하지 못하는가? 만족스러워서 그래요. 내 삶의 수준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괜찮으니까. 이게 지랄 갖고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목표 설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목표에 대한 설정을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목표 설정 때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결정해요. 열심히 하고 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은 뭐냐면 잘하기 위한 재료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게 결과를 위한 전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헛바퀴 돌다 끝나는 거예요. 모터가 열심히 도는데 동력기관에 전달되지 않으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 잘하기 위한 거. 두 번째는요, 팀메이트가 되려고 이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목표만 쫓다 보니까 되게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사업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팀메이트가 되면 성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뭔가 피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아니 누스킨에서 내가 피해가 됐어, 백만장자 됐어, 여기서는 알아주지 바깥에 나가면 똑같이 일개 사업자인데 뭐 굳이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다운 피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로 맘먹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무취 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라고 설정해 놓는 것이지 피해가 됐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공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를 꿈꿔요. 은퇴를 꿈꾸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업은요, 내가 은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사업에서 주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언제 제일 잘할까요? 죽기 전날까지가 제일 잘할 겁니다. 죽기 직전에 제일 잘. 제가 죽기 직전에 아무래도 파트너들이 병문안 오겠죠? 와가지고 저기 사장님 이제 몸 아프셔서 하고 됐고 에어에 넣었어? 네. 저는 이래도 일한 거예요. 아니 파트너가 들어왔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이게 있는데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업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마감했니? 주웠어요. 그래도 제가 사업을 한 거라고. 왜냐면 후원자는 그냥 물어봤던 것만으로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요? 이 사업을 내 삶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요 공과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의 삼성과 이재용이 공과사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현대 창업자들이 현대와 그 집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전 내 비즈니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삶과 일이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숨 쉬는 것 자체에 이미 제가 파트너도 아예 안 만나. 근데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렸어. 그래도 일한 거예요. 누군가 제 인스타에 사진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평생 하는 일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벌려고 하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는, 돈이 왜 필요하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행복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누스킨 사업을 저는 누스킨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평생 하기로 맘먹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고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초기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업을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이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신이 딱 봐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길 가다가 헌팅하면 전화번호 주실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럼 제가 집도 그렇게 잘 살지 않고.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좀 크고 사회를 알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좀 못나게 편하게 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잘나게 좀 해주는 돈이라도 많던지 좀 돈이 없으면 좀 키 못생겨도 좋으니까 차라리 서장훈처럼 키라도 크게 해주던지 애매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열받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 그런 열받은 적 없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되게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열받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진짜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까? 근데 신은 인간을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 첫째가 태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라에서 복지 이렇게 돈을 주네?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국가라는 단위도 복지를 해주는데 신이라는 단위,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는 단위가 복지를 안 해줄까 생각했는데 신도 복지를 해주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신이 인간한테 현금을 줬으면요 천사들이 너무 바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맨날 환율 계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엔화, 저기 원화, 달러, 그래서 막 맨날 환율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근데 신의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의 화폐.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죠. 일본은 엔화죠. 미국은 달러죠. 신의 화폐, 제가 정해내린 거예요. 신의 화폐 단위는요 시간입니다. 사장님들한테 매일 2,400만 원씩 입금되는 마법의 통장을 선물해드릴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400만 원씩 입금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내가 1,000만 원 썼으면 1,400만 원이 남았죠? 그럼 2,400만 원이 입금되니까 3,8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4,8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셋돼서 2,400만 원. 그런 마법의 통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입금된 2,400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한 푼 남길수록 바보겠죠? 오늘 매일 24시간씩 입금되는데 다 쓰고 계십니까? 이해되세요? 똑같이 부잣집으로 태어났는데 10년 지났더니 내가 더 잘 살아. 분명히 고등학교 때 저 친구가 공부 더 잘했는데 지금 내가 공부 더 잘해. 결국에는 내가 주어진 내 시간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10년 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있더라. 이해되세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양아치였어요. 못난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네가 대학 가면 내가 집 사줄게 막 그랬었어요. 완전 그 끝판에 끝점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해되세요? 그런 제가요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 중에 유일하게 박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유일하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쨌든 학력 수준이 제일 높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그게 저를 만드는 겁니다. 신의 화폐.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근데요 새해 또는 매달 가짜 선물이 있어요. 시간이 선물이라면 가짜 선물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가짜 선물을요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면제부입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그쵸? 이 가짜 선물 받으면요 사실 내일 해야지는 시간을 빌리는 거죠. 나중에 해야지는 시간을 빌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아마 성인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성인이구나. 그 대출 같은 거 보면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 이자가 다 틀려요. 제가 뉴스키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뭐 이런 경제, 경영 이런 거 잘 몰라서 아파트 무식하니까 제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에메랄드 때인데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그 대출을 받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뉴스키를 하니까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금융권에서 34%에 바보죠. 월세 살 걸. 너무 화가 나. 차라리 그 소리가 월세 그 정도 되는 거 없었어요. 왜? 뉴스키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자를 34%씩 냈어요. 왜 34% 냈어요? 신용도가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사장님들의 인생의 신용도는 신 앞에서 몇 등급이십니까? 똑같이 하루를 밀려도, 한 달을 밀려도, 1년을 밀려도, 만약에 인생에 되게 잘 산 사람이 내일 해야지 하는 거랑, 엄청나게 대충 살던 사람이 내일 해야지 하는 거랑, 또는 이게 뭐 적당한 일은 아니었는데, 누스키는 리더가 내일 해야지냐, 에러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내일 해야지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약간 진짜 세게 얘기하면, 옆에서 보면요, 평생 그 이자 갚다가 4시간 못 쓰고 죽더라고요. 4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뤘기 때문에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만든 명언이 있는데, 명언 아니고 제 어떤 철학이 있는데요. 20대에 하루를 열심히 살면, 1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20대 이틀이 편하고, 2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30대 때 이틀이 편하고, 3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40대 때 3일이 편하더라. 실제 그래요. 저도 군대 갔더니 제 재능을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니까 계속 1등 하네? 뭐 시험만 봤더니 1등 하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20대 내내 훨씬 더 많은 기회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도 그렇고, 명절날 용돈을 받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엄청난 기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되게 편하게 즐겼는데, 그래서 열심히 안 살면 20대 때 뭐 물어봐요? 어디 대학 나왔니? 어디 대학 다니니? 30대 때 뭐 물어봐요? 무슨 일 하니? 40대 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디 사니?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그래서요, 10년 후에 날 보면서 이런 거죠. 내가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시험을 보기로 맘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금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4일이나 있네? 그럼 하루에 25%씩 공부하면 100%가 돼서 금요일 날 시험 보면 되겠구나. 역시 난 똑똑해. 딱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으로 뭔가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마감도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25% 이렇게. 근데 실제로 딱 월요일날 딱 했더니, 내일도 있잖아. 내일 모레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다가 1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빚진 거예요? 15%. 그래서 내가 빚져갖고 35%가 된 거예요. 35%가 되니까 열 받아요, 안 열 받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열 받는 거예요. 좀 하지, 더 하지. 열 받으니까 10%마저도 안 하고 그냥 5% 해버리는 거야. 하다가 에이씨 내가 하면 되지. 내 하루 그냥 통 써서 내 하루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일 됐더니 해야 될 몫이 60%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보다 더 부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게 돼요. 열받아 안 열받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소연해요. 이런 젠장, 멍청이, 너 뭐했냐?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공부 안 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금요일에 노인식이 책임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제가 역사, 물리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요, 동시간대 동일한 물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한 군데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난 10년 동안 노현식이 얼마큼 열심히 살아왔냐에 대한 선택의 결과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10년 후가 됐을 때 현식아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이 될 건지, 너 왜 그랬냐 이런 사람이 될 건지, 결국엔 그 면죄부 속에 숨을지 아니면 그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지, 그 차이가 그게 오늘 나를 만들더라.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고, 그래서 만족이라는 병에 꽤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누스킨 사업이 왜 어려운가? 누스킨 사업 그리고 나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누스킨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이 누스킨 사업이 왜 어려울까요? 사실 누스킨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 사회에서 요구되어진 이 패러다임과 누스킨에서 요구되어진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누스킨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이 사업의 목표가 뭐죠? 리더가 되는 거죠. 내 그룹을 가진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란 개념부터가 이 사회하고 누스킨의 리더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의 리더는 누가 뽑아요 우선? 윗사람이 뽑는 거예요. 리더. 왜? 우리가 직장 상사 중에 괜찮은 직장 상사 보기 드물죠? 그리고 내가 봤던 직장 상사 중에 괜찮다고 느껴진 직장 상사는 진급을 못해요. 사람은 좋은데 일도 잘하는데. 왜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아랫사람들이 뽑지 않아요. 윗사람이 너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의 방향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위로 가는 거예요. 군대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진급하고 싶으면 손에 굳은 살이 베고 손에 지문이 없어지고 발에 굳은 살이 베기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밟고. 이게 군대에 있는 속담인 거예요. 실제가 리더십, 나 리더십 있어. 그런 거예요? 나 윗사람한테 잘 보여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99.9%의 리더는요 윗사람이 뽑아요. 우리 조선의 왕 중에 최고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이죠? 근데 세종이 누가 뽑았어요? 이방원이 뽑은 거예요, 태조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유능해도 위에 아빠가 너 셋째 아들이지만 네가 그래도 왕해 이렇게 안 했으면요 유능한 그냥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결국 윗사람이 뽑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한 5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럴 때 있죠?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때 밑에 사람들이 리더가 뽑아요. 그러니까 누스킨은 진짜 독특한 일인 거예요. 제가 누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팀메이트예요. 근데 절 따르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요. 리더예요?
그냥 누스키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 리더야. 나 이제 직급도 높으니까 나 리더야. 근데도 제가 리더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누스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고 날 따라주고 내 방향성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니까 시중에서 나온 리더십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그 리더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조직을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스키에서 리더십은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같이 호흡하는 대상이지. 근데 어쨌건 리더십의 방향조차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스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과 사회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한 사업 한 10개월 정도 했을 때 제 그룹원이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그룹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29살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 다 또라이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이 길을 살고 있다가 이 길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게 누스킨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누스킨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프레임과 너무 다르니까 어려운 거구나. 마치 어떤 느낌이 같았냐면 이런 거죠. 이 아프리카 이 소녀가 보면 안 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살았으면 되게 편했는데 보면 안 될 걸 본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전단지 하나를 본 거예요. 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친구, 부모님, 막 사람들 쫓아내면서 야, 이거 어때? 너무 좋아 보이지? 야, 좋긴 하네. 야, 근데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이거 뭐래요? 미친냐, 나 우리 그렇게 못 산다. 얼굴 색깔 하지 않냐? 그리고 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네가 그렇게 까부냐? 그냥 이렇게 살아. 야,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이 딸년도 그렇게 살 거도 그렇게 살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열정을 가졌던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뗏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해도 뗏목 됐어요. 뗏목 만든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걸 타고 태평양을 건넌 거예요. 대단하죠? 뉴욕에 도착했어요. 딱 도착하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아, 배고픈데 저기 과일 가게에 막 과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막 뛰어서 과일을 막 주워 담아갖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과일주인이 나와서 당신이 뭐 하시니까 왜요? 과일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 임자니까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아프리카에서는 수렵 채취 문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이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거 안 먹어. 과일 집어던진 다음에 옆에 큰 강아지가 강아지 헤드라고 그러고 목 꺾어서 죽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준이 말려서 경찰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당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왜 눈에 보이는 먹이개수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왜 나한테 그러냐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여성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냐. 근데 여기는 그 사는 지역이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벗고 있는 이 털 옷도 이렇게 벗어주고 해가지고 딱 입으니까 뭔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호의란 건 느끼잖아요. 호의를 느껴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 뉴욕이니까 이름이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what is your name 뭐냐? 그러니까 아, my name is 스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you name 뭐냐? what is your name 뭐냐? 그러니까 아, my name is downlin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에서 요구되어진 룰이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건 어떤 일을 했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을 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룰이에요. 왜 정장 입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애프터 미팅해요? 저 그렇게 안 하는데? 별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과 수렵 채취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업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시스템이고 룰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날 도와준 스폰서가 고마우니까 정장 입어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팅 나가드릴게요. 막 이런 거예요. 바보죠? 그럼 여기 오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그 조직에서, 그 문화에서, 그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진 룰이 뭔가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제 와이프랑 저랑 고스톱을 100판 주면 100판 다 제가 이겨요. 와이프가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제가 더 잘 이겨요. 왠지 아세요? 와이프는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패 3개만 먹어도 이기죠? 고도리 이긴 거야. 뭐 인터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다음에 청단, 홍단, 띠 해서 딱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룰을 모르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란 게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누스킨에서 요구되어진 룰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고 소비자 만들고 매니아 만들고 리퀴티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사업에서 요구되어진 룰이 뭐죠? 그 기본이 시스템이고 그쵸? 그 룰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 이게 이 사업의 시작이구나. 이 사업이 어려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 사업이 어려우세요?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이 어려운가? 저도 한동안 저는 사업이 어렵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이 어려운 거지 사업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가? 어렵다고 생각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렵다? 이 그림 어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소녀 같은데 그쵸? 뭐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그냥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죠. 요건 어때요? 쉽죠? 모나리자. 뭐 그냥 되게 레오나르도 그냥 훌륭한 뭐 3대 명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누스킨 사업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누스킨 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낯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왜 어렵죠? 계속 낯설게 구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인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인데 졸업할 때 보니까 역시 낯선 친구가 있고요. 여행지 와서 이틀밖에 안 만났는데 엄청 친해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익숙해지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이 아직도 낯서세요? 시스템 나와서 설명 듣는 게 낯서세요? 전략 미팅 낯서세요? 스폰서 있는 게 낯서세요? 어려운 거세요. 낯선 거예요. 대문 연속해서 40분 해보세요. 낯서세요? 홀드가 낯설어요? 거절 받는 게 낯설어요? 왜 낯설까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사실은 낯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누스킨 사업에서 빨리 이 사업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단했던 게 뭐냐면 익숙해지고 결단했던 거예요. 아니 사업을 몇 년 했는데도요 보상을 못 외워요. 사업을 몇 년 했는데도요 그 데몬 그 6페이지도 안 되는 거 한번 시나리오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우는 거예요. 왜요? 한 번쯤 누스킨 뭐 까먹을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 때 전제품 한번 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까 외우는 게 취미로 시간 남아도는데 어차피 거절받고 캐스팅 나는 시간 많잖아요. 한번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남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워서 실력이 좋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공간, 사무실에 익숙한가? 내가 다루는 제품이 익숙한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익숙한가? 아니면 낯선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누스킨 사업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의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른 얘기 하나요? 이 사업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라면 두 가지. 우선 강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도를 한번 못 따라가면 평생 못 따라가요. 품사 배울 때 이게 명사고 이게 대명사고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다음에 그 수업을 빼먹었기 때문에 산수 시간에 방정식을 못 쳐버리면 미적분 가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 누스킨은요 오늘 와서 자도 돼요. 다음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뿐인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결국에 이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리터 오브 킹이라는 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메인 강의로 2000만 년 전이신 유서희 사장님께서 강의하셨는데 23년 전에 썼던 차트를 그대로 했어요. 한 장도 안 바꾸고 23년 전에 썼던 차트를 그대로. 어려워요 누스킨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 왜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누스킨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단계니까 직접 판매하니까 물건 파는 거니까 영업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돼? 익숙해지기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게 낯선 거다. 10년을 알고 지내도요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년간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익숙해지고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은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또 저희 학교의 학부장이세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가장 장이세요. 가장 연배도 많으시고 80학번이시고. 근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항상 금요일날 연구실에서 이제 미팅을 얘기를 하는데 학기 초에 이제 저희 선배가 야 금요일마다 교수님하고 식사하니까 꼭 5시까지 와서 같이 밥 먹고 연구하자 아니면 수업 듣자. 그래서 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기 시작되자마자 학교에 딱 갔는데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먹었어요. 둘째 주 딱 가니까 저하고 2명 더 해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셋째 주 가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엄청 불편하죠? 그리고 넷째 주 가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만 있어요. 근데 학기 초에 또 한 4-5명 되다가 또 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 후배가, 근데 많이 후배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현식아, 너는 그렇게 교수님하고 1대 만나면 너 성격이 좋아서 안 불편한가 보다. 제 형님보다 더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까? 익숙해져야죠. 졸업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어떻게 지도교수를 피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통과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낯설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얘기해버려요. 누스킨 사업이 진짜 어려워요? 낯서세요. 그래서요 익숙해지고 결단하는 거 이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열정을 넣지 않은 10시간은요 1분의 가치도 없어요. 제가 오늘 기차를 2시간 반 타고 왔습니다. 2시간 반 타고 오면서 어떤 풍경을 보면서 잠깐 어떤 사색에 빠졌을 때가 있죠? 2시간 반 동안 그 1분 사색에 빠진 거 기억나지 않아요. 2시간 20분은요 그냥 스쳐 지나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어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열정을 넣은 그 시간만이 기억 남을 겁니다. 결국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합이라는 단위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강의를 거의 이게 3분의 2 정도 지나가면은 소용들이 다들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제 그 천도연 사장님께서 제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500만자가 되고 성공을 해보니까 이 성공의 비밀이 있다. 이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쵸? 성공의 비밀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네가 누스킨 사업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내가 성공했어. 누가만 성공했잖아요. 꼭 누스킨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성공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았대요. 좀 알려주려고 해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진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비밀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래요. 내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저 문 안에는 엄청난 성공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못 여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못 열잖아요.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 열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재수없죠. 재수없어요. 꼭 성공이라는 게 금전적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됐어, 뭐 성공했어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나 성공할 거야. 우리가 이제 누스키하기 전에 다른 모임에서 어떤 자리에서 나 성공할 거야. 그럼 좀 재수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성공했다는 건너서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 들으면 뭐 떳떳하지 뭐 깨끗하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스키하기 전에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솔직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뭔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최근에 조국 뭐 파문이 있는 것도 실제로 조국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런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상위 10%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위 10%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10%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 80%에 머물자.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근데 특히 누스킨을 왔더니 나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기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여기서 성공을 안 먹으면 이리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위 10%의 사람들요 제가 이름 줬는데 상위 10%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자가발전형이라고 해요. 자가발전형. 자가발전형인 사람들 뭐냐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본 적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드라마 같은 데 나와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막 어떤 청년이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막 끝나가지고 막 준비하던 이제 입사시험 면접을 보러 막 뛰어가는데 노인이 길 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면접시험 어떻게 시켰어요? 시험 보러 가죠? 근데 드라마 주인공은 좀 고민하다가 어르신 아시죠? 그래서 길을 알려줬는데 어르신 길을 몰라. 막 시계 보다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면접 보러 가죠?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모셔야 되겠습니다. 딱 벌벌 막 하니까 제 48회 뭐 삼성전자 신입 면접 시험 현수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면접 끝났습니까? 5분 전에 끝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딱 뒤돌았었는데 막 뒤돌아서 가는데 1488번 면접 보라고 합니다. 회장님 택배 주십니다. 예? 딱 앉으니까 어르신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제 말이 뭔지 아시죠? 금도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 없죠?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냐면 누스킨을 예를 들면 충전형 여기 와서 막 강의 들었더니 막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집에 갔더니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와서 들었더니 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충전형. 그래서 항상 너 진짜 딴 거 보면 아무도 안 해주니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어라. 어쩌 이건 근데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나 매일 노출돼 있으면 되잖아요. 누스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방전형인 사람도 있어요. 방전형인 사람도 뭐냐면 야 우리 밥 먹자 만나는데 나도 안 먹을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막 뭐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꼭 누스킨이 아니라
같이 여행 가기로 회의하기로 모였었는데 얘만 끼면 파토 돼. 그 얘만 만나면 막 내가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우울해져.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빨리 코티트롤 플러스나 병원에서 진짜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질병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주변 사람들을 같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빨리 병원 가보라고. 우울증, 감기 같은 거라서 약 먹으면 괜찮대요. 어쨌건 강조하냐. 근데 이런 사람들 여기 안 오니까 패스하고 우리가 요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한테 성공하자고 얘기하니까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스킨 사업 강의를 처음 들은 게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큰 강의 세미나에서 뒤에 앉아갖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메인 강사인 강사 사장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스킨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제 와이프한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야, 저 사람 나 알아? 그랬어요. 제 와이프가 모르지? 너 언제 왔다고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랬어요. 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업군이니까 전방에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서울 나온 김에 저희 어머니 식당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밥 먹게 가게에서 밥 먹다가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엄마 아들 성공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성공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근데 아들이 한 3천만원씩 벌어버리니까 이런 쌍놈 새끼 어디 가라고 그러고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야. 야, 이 세상에서 너나 우리 엄마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겠냐? 근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는 사람도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우리 엄마 내가 한 달에 3천만원씩 벌기 싫겠어? 근데 우리 엄마도 말도 근데 그 사람 나 알아? 이런 거예요. 그게 유선의 삶이었어요. 유선의 강의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왜냐면 누스킨 리더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강의는 제 강의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10년 전이랑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나.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왜 성공이 어려운가?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울대 다닌다는 게 아니라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든 거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딱 들어갔더니 또 100%네. 법대 안에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들었더니 또 100%인 거예요. 미쳤죠? 여기까지 한 것도 미친 거죠? 그래서 내가 검사나 판사가 되려고 했더니 검사나 판사는요 사법연수원에서 점수가 20% 안에 들어야 돼요. 또 엄청 열심히 해서 제가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들어갔더니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일생 동안 살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한 번쯤은 상위 10% 들어갈 수 있죠. 한 번쯤은. 근데 어떻게 일생 동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운이 좋아야 돼. 야, 그러니까 자식 팔아먹어야 돼. 그치, 저렇게 성공하려면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몰라야 돼. 뭔지 이해되세요? 한 번쯤은 상위 10%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일생 동안 상위 10% 유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생 동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킨에서도 내가 한 번쯤은 사업적 결과 냈을 텐데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하냐, 사업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이 누스킨은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사회 구조에 있는 모든 시스템 구조를 보세요. 학교라는 시스템, 이 여러 가지 시스템 구조 보세요. 이 시스템은 어떤 검증이냐면요, 영어에는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이라는 뜻인데 10년 나를 시험하소서 나 자격 시험이 되는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찾아내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 사이는 이제 테스트인 거예요. 상위 10%를 걸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위 10% 걸러내는 거예요. 학교라는 시스템은 상위 10%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면 안 되죠. 근데 상위 10%를 우대하죠. 실제로 고등학교 진짜 있었던 게 픽션입니다. 고등학교 만약 입학식 때 교장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의 꿈과 이념,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 학교에서 바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사회인이 돼 있을 겁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됐는데 전 꿈도 찾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꿈도 못 찾았고 그냥 서울대만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대자보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막 찾아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학교 교육 이념에 가장 맞는 학생인 저는 왜 이름이 안 걸려있고 학교 교육 이념에 가장 걸맞지 않는 저 친구는 이름에 걸려있죠? 이게 학교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회사란 조직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진급시켜요? 군이란 조직도 어떤 사람을 진급시켜요? 뭔지 이해되세요? 자꾸 10%를 걸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 되세요? 자꾸 10%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포커스는 10%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우세함은 얼마나 많은 10%를 보유했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 삼성이 전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왜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보세요. 그 10%를 있으면
저 사람이니까 했네. 그러면 이 사업은 되지 않아요. 나도 할 수 있겠네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요 80%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알겠는 거예요. 왜요? 80%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조직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만화에 성공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만화에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실제로 사업 초기 때요. 사람들 리크루팅 하잖아요. 제 1대들의 100%는요. 내가 너보다 잘하긴 해였어요. 현식 씨 보니까 침도 튀고 말도 못하고 투박해.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네가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더 잘하겠네. 이래서 많이 왔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1대로 강의, 이렇게 1대 다수 강의 들으셔서 그렇지 1대로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징그러울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왜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뭐가 다르냐면, 누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실패했죠? 실패했고 성공했고,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스포츠 뉴스 보면서 아침 저녁 스포츠 뉴스 매일 본 장면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 19금이에요 19금. 되게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또 유교가 이렇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상가 오륜이 있고 예절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지금 사람이 뻗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지금 얘가 기절했어요. 다 까져와 있어요. 지금 뭐 얘는 덜 노력했고 얘네들은 엄청 노력했어요. 똑같이 노력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애가 있는데 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보죠. 왜요? 내 성공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에 대한 평가가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평가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제끼었냐예요. 제가 야구 선수예요. 전국체조에서 1등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1등했어요. 누가 더 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꼈냐 전 세계적으로 제꼈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요 만약 신입사원 연수원 때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자네 눈빛이 투명하구만, 자네 꿈이 뭔가, 예 제가 이 회사의 그 사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왕따 되는 거예요. 왜요? 제자가 사장이 되려면 오늘 입사한 애들이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쵸? 위로 5년 아래로 5년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야 너 진짜 똘똘하다. 너 목표가 뭐야?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거. 그럼 반 애들이 싫어하겠죠? 네가 1등 하려면 나머지 애들은 2등 이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꼈는가, 이 패러다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O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정상은 뾰족하죠? 누스킨에 굉장히 공감되어지고 멋진 명언이 있잖아요. 누스킨의 정상은 평평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말 끝내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일이 정상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어요. 정상에서 만나려면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삼성전자의 사장이 두 명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요 너무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못하면 어떤 형제라니 잘해, 그리고 뭔가 막 백만장者되고 막 팀멘트가 돼, 막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왠지 저 사람이 되면 그 패러다임 때문에 아닌 거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패러다임이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괜히 내가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 에이지락도 런칭되기 전에 29살짜리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니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강의를 막 많이 했겠어요. 막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강의 듣고 사업 시작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백만장자 사장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무지 많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창피할까요? 그럼 여기서 와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 성공이 있는 거예요. 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업은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힘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말도 안 돼. 이것도 잔인한 얘기. 왜냐면 토끼는요 이소부화에서 빠르기의 상징물이고 거북이는 이소부화에서 느리기의 상징물이에요. 그런 토끼가 거북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뛰자 이런 거죠. 시합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만약에 사장님 체육만 아세요? 체육만이 와가지고 스파링 한번 맞짱 한번 뜨자면 어떻게 했어요? 됐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체육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체육만은요 차 뒷좌석에 둘이 같이 못 앉아요. 어마어마해요. 체육만이 때리는 펀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꿀밤 펀치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펀치를 때리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장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사람 꿀밤 펀치. 우우. 왜냐면 너무 크니까 이거 발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체육관에 와가지고 저한테 야 UFC 한번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 하실 수 있으신 분. 오기로 하겠지만 이미 질 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거북이는요, 이거 오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됐어. 토끼들끼리 뛰어.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뭐랬어요? 하자 그랬죠? 그리고 막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거북이겠죠? 근데 토끼가 저렇게 쉬고 자고 있을 때 진짜 쉬고 싶었던 사람 누굴까요? 진짜 자고 싶었던 사람 누굴까요? 거북일 겁니다. 왜냐면 토끼의 한 걸음을 뛰려면 거북이는 몇 걸음을 걸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누가 옆에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안 놀면 덜 지치는데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놀고 있으면 더 지치잖아요. 토끼가 자는 모습 보면서 더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거북이 신경 썼어요? 꾸준히 걸었어요. 왠지 아세요? 거북이가 왜 시합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토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누스킨 사업이 아니라 이 사회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봤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토끼인 것 같은 거예요. 저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그래서 제가 거북이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사회에서 달릴 수나 있을까? 걸릴 수나 있을까? 근데 이 사업을 이해하고 왔더니 그냥 내 페이스로 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거북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요, 너 토끼네 이러고 있어요. 전 토끼가 아닙니다. 그냥 제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걸어갔더니 축적된 걸음걸이가 있었던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그 스폰서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성공은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요,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노력의 결과치가 성공인 줄 알아요. 우리가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당신은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선택 속에서 성공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